메시 이강인의 PSG 향한 폭탄 발언 파장 히읗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23이 자신을 주요 경기에서 제외했던 소속팀의 무력 시위를 펼쳤다. 이강인이 활약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13일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랑스 리그 1 33라운드 홈경기에서 툴루즈에 1에서 3으로 패했다. PSG의 리그 우승이 확정된 뒤 치러진 경기에서 이강인은 선발 출전해 덴벨레와 교체되기 전까지 62분을 소화했다. PSG는 동기부여가 떨어진 탓인지 졸전에 가까운 경기력으로 일관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PSG를 떠나는 게 확정된 음바페가 전반 8분 만에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툴루즈에 연달아 3골을 내줬다. 이강인은 최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주요 일전 및 리그 주요 경기에서 PSG 선발 라인업에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강인이 PSG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된 것은 강등권인 로리랑과의 29라운드 수년 경기 이후 무려 4경기 만이었다. 오른쪽 윙 포워드로 경기에 나선 이강인은 초반부터 활기찬 움직임을 통해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PSG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경기를 펼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후반 11분 아센시오에게 전달한 크로스는 PSG가 후반전 보여준 모습 중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62분을 소화하며 키패스 2회, 드리블 돌파 2회, 롱패스 4회, 슈팅 1회 등을 기록했다. 또한 지상볼 경합 싸움 승리 4회, 태클 1회에 성공하며 수비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소파스코어는 이날 경기에 나선 PSG 모든 선수 가운데 최고 평점인 7.4점을 부여했다. 이는 득점을 기록한 음바페 6.9점 보다 높은 수치이며 62분만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방증이다. 이강인이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도 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지난 UCL 준결승 도르트문트와의 1, 2차전 모두 이강인을 선발에서 제외한 PSG 엔리케 감독의 선택에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엔리케 감독은 1차전 이강인을 선발에서 제외한 뒤 단 1분의 출전 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 엔리케 감독은 1차전 이후 해당 소식을 지적하는 매체가 등장하자 나를 포함한 코칭 스태프는 오로지 팀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은 이후 펼쳐진 2차전에도 변함없이 이강인을 선발 라인업에서 외면한 뒤 경기가 안 풀리자 뒤늦게 투입했다. 이강인은 당시 19분이라는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소파스코어 평점 7.7점을 기록했다. 이는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들을 포함해도 비티냐 7.9점, 에 이어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기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2. 벵거시대 마지막 유산 떠난다. 팬들의 사랑 그리울 것, 작별 인사. 아스널, 잉글랜드, 미드필더 무함마드 엘네니, 30일 이집트가 올여름 떠난다.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이 정말 많이 그리울 것, 이라면서 작별 인사를 남겼다. 엘네니는 오는 20일 안방에서 열리는 에버턴전에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날 예정이다. 엘네니는 18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동영상 속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변함없이 특유의 드레드록스 헤어스타일로 등장한 엘네니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아스널과 계약이 만료돼 이별한다고 직접 밝히면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군어, 아스널 팬 별칭, 여러분. 저는 오늘 작별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저에게 보내준 사랑과 응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 는 엘레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랑과 응원은 앞으로 정말 많이 그리울 것이다. 영원히 마음속에 잘 간직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결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응원해준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며 오는 20일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겠다. 그때 만나 뵙겠다. 고 덧붙였다.
엘네니가 올 시즌을 끝으로 아스널을 떠나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2월 1년 계약을 연장한 그는 4달 30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만 최근까지 재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스널은 점점 부상이 잦아지는 데다 나이도 30을 넘기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엘네니와 동행을 끝내고자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 실제 엘네니는 지난 시즌 허벅지와 무릎 부상으로 모든 대회에서 8경기, 선발 4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도 무릎 부상이 지속되면서 공식전 6경기, 선발 1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그렇다고 부상이 없을 때 경기에 출전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엘네니 역시도 아스널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지 못하면서 올여름 FA, 자유계약, 신분으로 떠날 것을 알고 이적을 준비해왔다. 현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미 그는 지난달부터 아리티파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적 논의를 나눴었고 또 임대 생활했던 베식사티와 갈라타사라이, 이상 튀르키예, 이적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아스널 유니폼을 입은 엘네니가 8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가운데 아르센 벵거 아스널 전 감독 시절에 영입했던 선수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됐다. 엘네니는 현재 아스널 스쿼드에서 유일한 벵거 시대에 영입됐던 선수였다. 3. 메뉴의 꿈이 된 19골 13도움, 빌라 공격수, 호일룬도 살려줄 수 있어. 올리 와킨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토크스포츠는 16일 한국 시간 맨유는 와킨스를 영입하길 원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맞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와킨스는 라스무스 호일룬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검증된 포워드다. 맨유로서는 어려운 거래가 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적 시장 정권을 가진 새 구단주 짐 레클리프 경 그리고 이네오스 그룹은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최우선은 공격이다. 호일룬과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가능성을 보여준 걸 제외하면 올 시즌 맨유 공격은 최악이었다. 마커스 레쉬포드도 실망스러웠고 안토니 마르시알은 여전히 최악이었다. 제이든 산초는 에릭 텐 하흐 감독 아래에서도 실패해 도르트문트로 쫓겨나듯 임대를 갔다. 안토니는 역대급 먹튀가 될 가능성을 또 보여줬으며 이외 다른 공격수들도 아쉬움이 컸다. 이에 맨유는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와킨스가 타깃이다. 하부리그부터 서서히 올라온 와킨스는 잉글랜드 4부 리그인 리그 2부터 활약했다. 엑스터시티에서 뛰던 와킨스는 브렌트포드로 이적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도 능력을 증명했다. 2017에서 18시즌 리그 45경기 10골 5도움, 2018에서 19시즌 41경기 10골 8도움, 2019에서 20시즌 46경기 25골 3도움을 기록했다. 브렌트포드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본 빌라는 와킨스를 데려왔다. 첫 프리미어리그에서 와킨스는 35경기 11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엔 37경기 15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위기의 빌라를 구해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 아래 와킨스는 더욱 무서운 공격수가 됐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기에 나서 19골 13도움을 기록하면서 10에서 10을 달성하고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최다 득점,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와킨스는 중앙에서 뛰지만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토크스포츠가 언급한 것처럼 호일룬과 공존이 가능한 공격수다. 맨유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나 이번 시즌 4위를 확정하며 41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빌라는 절대 팔 수 없는 선수다. 올여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4. 비네슈의 관중석으로 쫓겨났던 방탕한 천재, EPL2, 한 번 더 기회 준다. 에버턴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전 토트넘 스타 델리 알리를 팀에 잔류시킬 예정이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지만 그의 재활을 돕는다는 입장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18일 한국 시간 에버턴은 델리 알리가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면서 클럽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플레이메이커인 알리는 이번 시즌 대부분을
심각한 장기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고 에버턴은 그의 회복을 돕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알리는 올 시즌 에버턴에 출전하지 않아 제한된 출전 시간으로 올여름 FA 자유계약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그러나 에버턴은 28세의 이 선수와 그렇게 빨리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에버턴은 알리가 클럽에서 장기적인 사타구니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 미드필더와 함께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 덧붙였다. 알리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에버턴이 여러 선수의 거취를 전달하면서이다. 에버턴은 안드레 고메스를 비롯해 아르나우트 단주마 등 4명의 선수를 떠나보낸다고 밝혔지만 알리는 그 대상에 없었다. 한때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이었던 알리의 재능을 에버턴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알리는 하부 리그인 MK 돈스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5에서 2016 시즌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는 손흥민보다 빠르게 주전 자리를 확보하며 잉글랜드에 주목받는 재능 중 한 명이 됐다. 손흥민까지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알리는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 조합을 형성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를 받아 성장한 데스크 조합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알리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며 맹활약했다. 알리의 최대 장점은 오프 더 볼 움직임과 득점력이었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득점력이 탁월했고 2016-17 시즌에는 50경기 22골을 넣으며 득점력을 폭발시켰다. 탁월한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드는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냈다.